안녕들 하셨습니까? 명인하시바 TV 최학수입니다. 또, 떠들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또 동영상을 찍습니다. 우선 제가 그 차 안에서 이렇게 자꾸 동영상을 찍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을 안 드렸는데, 저도 이제 그 바깥에 좋은 경치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대선 할 때에, 대선 바로 직전에 여러분들 뭐 믿거나 말거나예요. 저는 이 촉이 좋고 눈치가 좀 빨라요. 제가 좀 이 정치권 쪽으로 이 바른 소리 좀 이렇게 하는 동영상을 여러 번 이렇게 방송을 했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그 대선 전 이야기입니다. 대선을 얼마 안 두고 대선 직전에 미행을 하더라고요. 미행을 이제 누가 고정적으로 계속 혼자 따라오는 게 아니고, 교대로 따라오죠. 따돌려 보려고 급작스럽게 중앙선 침범해서 유턴도 해보고, 큰 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산길로 한번 들어도 가보고,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끝까지 따라붙더라고요. 교대로. 제가 무슨 뭐 간첩이나 된 것 마냥. 그래서, 나름대로 그 위기감을 좀 느꼈었고, 압박감을 좀 느꼈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떠드는데, 그 조회수 몇 개나 나온다고. 하찮은 일반 서민이 떠드는데, 무슨 뭐, 미행까지 따라붙느냐.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한참 문정권 시대였고, 정말 국민들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받고 철저하게 통제받는, 정말 이북의 빨갱이 세상, 사회주의 세상을 제대로 경험을 했던 시기였죠. 저도 뭐 설마 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뭐 방송으로는 떠들고 싶긴 하고, 더 이상 뭐 그 상태로 어 정보 가치도 않은 정부의 통제를 따를 수는 없고, 속은 답답하고, 그 얘기를 해야 됐기에 그래도 묘수로 생각해냈던 게, 차 안에 들어가서 차 문을 잠그고 떠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금 먼저 습관처럼 이렇게 차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뭐 믿거나 말거나예요. 뭐 믿으실 분들은 믿고, 아닌 분들은 아닌 거고, 뭐 그래요. 자, 1차적으로 차 안에서 방송하게 된 그 이유를 또 설명을 드렸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의 전국
지금의 상황, 지금의 혼란, 민노총이 뭐 집회하고 뭐 여기저기 터지고 어떻게 보면 역모죠, 역모. 옛날식으로 따지면 역모, 반역. 조금 더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대한민국은 내전 중이다 라고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실제로 북의 지령에 의해서 민노총이 움직인다 하는 것과 민노총 휘하 또는 각종 노조에서도 북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 지도부들이 거의 간첩일 확률이 90%다 라고 단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저는 좌도 우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피땀 흘려서 저희 같은 부류들이 피 터지게 희생을 해서 이렇게 놓은 이 아름다운 우리나라, 이 사람 살기 좋은 나라를 저희 국민들이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거를 생으로 북에 빼앗겨서야 되겠습니까? 그것만은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전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또 현재 상황은 내전 상태 맞습니다. 그 내전도 북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내전이죠. 저는 요즘 최수용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용 공작관 TV가 이제 해킹을 당해서 최수용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이제 옆에 더 붙여서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 그 유튜브를 자주 보고 있어요. 그분이 뭐 같은 짓이라 그래서인지 몰라도 생긴 것도 저랑 조금 비슷한 것 같고, DNA 쪽으로 머리 자라는 거나 머리 스타일이라든가 말하는 방법, 눈빛, 또 나라에 대한 충심, 이런 게 좀 비슷한 걸 많이 느꼈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거의 뭐 100%다 맞는 말씀이세요. 또 그러한 분들이 음지에서 이 나라를 지켜왔고 희생을 해오셨기 때문에 현재 이만큼 그래도 우리나라가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저는 최수영
공 작가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허나 이제 저의 입장에서 저는 이제 건설 노동자로 일평생을 산 사람이고 늙은 사람입니다. 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라고 표현한 것이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한 바에 의하면 자본주의, 자유주의 좋습니다. 그동안 제가 떠들었던 이야기들이 많지요. 건설 노동자라든가 또 농민들이라든가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직종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뭐 요번에 윤 대통령님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노동 쪽으로 노동 개혁을 또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노동 개혁 많이 들어봤던 말 같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노동을 개혁한다. 무슨 노동 해방이니 뭐 근로자법이니 뭐니 뭐 엄청 신경 쓰는 것처럼, 그렇지 않은 것처럼. 물론 이번에 또 노동개혁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자본주의, 자유주의에서 이 노동자들의 희생을 망각하면 안 되지요. 어떤 회사를 다니거나 어떤 뭐 공장에 취직해서 공장을 다니거나 군대에 들어갔거나 어떤 조직에 들어갔거나 이 조직사회에, 제가 뭐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자체가 다 전체주의 아닙니까? 여러분들 회사 다니는 것도 전체주의의 일종이죠. 그렇지 않아요? 군대도 당연히 전체주의에 속하고, 큰 회사면 큰 회사일수록 더, 아니 줄 맞춰서 제식 훈련해서 하나 둘 번호 붙여 가 와 다를 게 뭐가 있죠, 회사가? 저 북한의 전체주의하고 비교해서 다른 게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유주의, 자본주의에도 사회 곳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게 전체주의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노동개혁 좋습니다. 노동개혁. 그 말로만 노동개혁 하지 마시고,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면 그 밑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노동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말로만 떠들어서 아는 사람 말고 실제적으로 경험을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 덕목을 갖추고 지혜를 갖추고 슬기로움을 갖춘 인물들한테 같이 상의를 해서 이 나라의 진짜 진실된 노동개혁을 하고 또 실천을 해 나갔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그냥 말로만 노동개혁, 무슨 큰 틀에서 대학 교수 입에서 나오는 소리, 경제학자, 경제학 박사들이 떠드는 소리를 받아 적어서 그거를 사회 시스템에 그대로 적용했던 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 덕분에 민노총 생겼고 지하철 노조 생기고 무슨 노조 생기고 무슨 노조 생기고 이렇게 저렇게 노조로 결성이 돼서 반항을 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노동개혁할 사람들은 진짜 배기들은 쏙 빠지고 가짜들이 노동개혁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해서 나라 꼬락서니가 북의 지령을 받는 노동조합으로 변질이 됐던 겁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 그런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설사 이번 싸움에서 자본주의, 자유주의가 승리를 했다 칩시다. 그 다음에 또 빠진 게 있죠. 노동자들, 회사에서 일하는 회사 직장인들도 다 노동자들이에요. 옛날 그대로 그 시스템대로 그대로 가면 안 되죠. 차지하고 자꾸 옛날 하는데 옛날에는 그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끼리 품앗이를 했죠. 올해는 니네 집 져주고 내년에는 니네 집 져주고 동네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집 한 채 짓는데 돈 10원 한 푼 안 들어가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 지을 집을 지어줬고 그 다음 해에 그 집주인이 또 나가서 똑같이 그 동네에 품앗이를 해서 다음 사람 집을 지어줬고 이런 행복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신나게 일을 해줬고 정말 즐겁게 집을 지었고 서로가 이웃 간에 신뢰도 100%, 빈대떡 하나도 여러 갈래로 쪼개서 조금씩이라도 나눠 먹고
풍악도 울리고 노래도 하면서 참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 시절이 그립다고 하는 어르신들이 참 많아요. 비록 가난하고 먹을 게 별로 없었지만, 그때는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서로가 서로를 알아줬고 그랬는데, 지금 현실의 시대에서는 노동자를 어, 옛날에 그 소잡고 돼지 잡는 사람들을 백정이라 하죠. 백정. 노동자를 백정 취급을 하니 당연히 노조가 만들어지는 거고, 백정 취급만 했나? 돈 떼어먹고, 돈 떼어먹는 게 뭐 다반사였고, 그 돈 떼어먹고 안 주고, 노동의 대가를 안 주고 했던 게 불과 몇 년 전까지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참 오랜 세월 핍박받아왔던 노동자들이죠. 일단은 지금은 북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잠재워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잠재운 후에는 진정한 노동개혁이 있지 않으면 또 일어날 것입니다. 북의 지령을 받지 않은 자체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일평생 정부의 거짓말에 속아왔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일단 북의 침략은 막아놓고 보자 이겁니다. 또 구속시켜야 될 놈들 구속시키고 처형할 놈들은 처형을 해야죠. 저는 그 다음 단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노동개혁이니 뭐니 입 발린 소리만, 사탕 발린 소리만 해대고 노동자들인 우리 국민을 또 배신할 겁니까? 정말 몸으로 남한테 사기 안 치고 몸으로 때워서 땀 흘려 일하는 그 정직한 돈, 그 선하고 착한 사람들을 또 외면할 겁니까? 내가 김정은이고 김일성이고 김정일이라도 남한에 파견된 세작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한 보고를 받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그 틈을 안 비집고 들어올까요?
그 이데올로기의 잘못, 책을 잘못 봐서 참 어째 머리들이 그 모양 그 꼴밖에 안 되는지. 북한 책을 보고 북한 체제의 그 책을 보고 또 소련에서 나온 그 공산주의 이론에 대한 이데올로기 책을 보고 그 책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책 읽은 놈도 알고 있을 것인데, 북한에는 노동당이라고 하잖아요. 노동당. 그 노동자를 위한다고 그러잖아요. 위합니까? 거기가 지옥이지 사람 사는 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그 팩트는 자꾸 쓸데없는 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재로서는 뭐 옛날부터 그래 왔지만 중립국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중간인 단계. 자본주의도 자유주의도 사회주의도 또 노동자를 위한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은 중립국, 스위스 같은 나라, 복지 혜택이 세계 최고죠.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 이런 나라를 저는 원합니다. 만약에 우파가 완성을 했다 치더라도 노동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있어서 그럽니다. 또 똑같은 짓거리들을 해야 될 것이니까. 그게 가장 염려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건방지게 말씀드리는 게 제3의 혁명이 필요하다. 제3의 혁명이 요구된다. 제3의 혁명이 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심각해지네. 근데 저는 웃으면서 말씀드리잖아요. 나이 60에 이제는 거의 도인이 다 돼서, 끊임없이 내려놨었고, 끊임없이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또 내려놓으니까, 이제 와서 자그마한 행복이 찾아오더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재미있는 유튜브 방송들도 참 많죠.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은 대단한 인내력이 있는 것이고, 대단한 자제력이 있는 것이고, 또 생각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만 또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